여기서 우리 그 절대 부등식 한번 보겠습니다. 얘들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 절대 부등식은요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와. 정말 잘 나와. 특히 이제 뒤에 있을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나오는데 뭐 미리 수학하 하셨던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술 기하 평균이라는 말. 산술 기하 평균은요 시험 문제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되고, 봐봐. 이 단원이 애들이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당연한 소리를 써놔. 그러면서 그 당연한 소리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를 우리가 뭐 나오면은 이게 당연한 거잖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거를 평상시에 떠올리기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단원 자체를 되게 어려워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만 딱 노트 필기하면 돼. 그 이후부터 노트 필기 없어요. 그래서 노트 필기 해놓으시고 이 단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너희들한테 뭘 알려주고 싶냐면 그냥 부등식이라는 걸 조금 알려주고 싶대요. 그래서 야, 부등식이 과연 뭐가 있을까? 우리가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요, 뭐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면서, 자, 하나는 조건 부등식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이 단원의 메인인 절대 부등식이라는 게 나와요. 조건 부등식과 절대 부등식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선생님 그 조건 부등식이라는 게 뭐예요? 라고 하시면요, 그냥 너네가 일반적으로 봤던 부등식을 조건 부등식이라고 하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인수분해 되는 거 알 수 있으면서 2차 부등식으로 풀어주시면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는 작은 다음과 같은 x값의 범위가 나오죠. 자, 이런 걸 조건 부등식이라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조건 내에서만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조건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풀어봤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 부등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절대 부등식은 조금 어떤 느낌으로 받으시면 절대적으로 성립한다라고 하면 조금 단어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원래는 절대적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절대 부등식이긴 한데 단어가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저급한 표현을 쓰자면 무조건 성립해. 그거를 절대 부등식. 무조건 성립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뭐 이 말 자체가 조금 그러면요, 그냥 절대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 어차피 뭐 이거야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 절대 부등식의 예라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하시면요, 자, x가 내가 실수라고 했을 때, x가 실수라고 했을 때, 자, x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시면은 얘는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지금 다 성립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부등식, 절대 부등식 그냥 이것만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너네가 알아야 될 건 조건 부등식이 아니야, 절대 부등식이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만 알아주시면 돼. 자, 그러면서 우리 실수 성질에 대해서 잠깐 조금 알아보고 여기 이 단어는 조금 확인해야 돼. 이 실수 성질을요. 그래서 그냥 A하고요, B를 실수라는 조건 하에 어떤 실수의 성질들이 있는지 조금 판단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주의해라. 주의해. 되게 쉽고 뭔 헛소리인가 싶어. 왜냐면 너무 뻔한 소리를 하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확 어려워져. 그 부분을 캐치 못하시면 안 돼.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내가 두 개의 실수가 있는데 A라는 실수가요, B라는 실수보다 크대요. A라는 실수가 B라는 실수보다 크대.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떤 관계를 가지냐면은, 자, 얘는요 서로 필요 충분 관계래. 뭐가? A에서 B를 떼면은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게 필요 충분 관계다 이거야. 뭐 당연한 소리잖아 이게. 당연한 소리를 계속 이 단어는요 당연한 소리를 너희들한테 할 거야. 근데 그 당연한 게 어려워.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요. A가요 B보다 작대요.
그럼 얘는 뭐랑 필요 충분 조건이냐면 A에서 B를 빼면은 0보다 작다란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당연한 소리지. 마찬가지로 세 번째, A랑 B랑 같으면요 얘는 A 빼기 B가 0 나온다. 이것 또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수의 성질이기도 하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자, 또 간단해. 내가 어떠한 실수를 제곱하게 되면은 항상 모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어. 근데요, 내가 지금 여기서 조금 주목할 거는 뭐냐면, 자, 이제부터 조금 이상해져. 봐봐. 크거나 같다라는 게 사실상 이 부등호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부등호의 정확한 의미는 얘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크다 또는 같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죠. 커도 되고 같아도 되고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 근데요 이 단원에서 이제 너희들한테 해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야 이제 우리 이런 것들 하나하나 안 놓치겠다 이거야. 안 놓치겠다 이거야.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실수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아주 일반적인 사실이죠. 근데 그 중에서 뭐를 안 놓치겠다 이거냐면은 같다라는 게 되게 특이한 조건이면서 이 실수를 제곱했을 때 0이 되는 이 같다라는 순간을요 우리는 여기 이 단어에서 되게 특별하게 여기면서 같다일 때의 조건을 완벽하게 써줘야 돼. 자, 그래서 실수에 제곱했을 때 얘가 0이 되려면요 그 실수가 뭐가 되냐면 단 이렇게 써줘. 등호는 실수가 0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써줘요. 얘를 안 쓰잖아. 이 단어는 틀려요. 이 단어는 이걸 되게 중요시 여겨. 항상 등호에 대한 거를 정말 중요시 여겨. 그래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갈게요. 세 번째. 그래서 이 등호 조건에 대해서 이 단어는 꼭 알아야 된다. 이것만 알아주시면 돼.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내가 어떤 실수 A 제곱하고요 B 제곱을 했어.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할 수 있어. 됐지? 마찬가지로 여기서 끝내면 안 되지. 뭐 확인하자고? 등호일 때 확인하자고. 등호일 때. 자, 등호일 때는 네 번째로 쓰겠습니다. 즉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일 때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거 아까 내가 간단하게 얘 하면서 이거 얘 나왔었죠? 얘 한번 했었잖아요. 자, 얘가 0이려면요 어떻게 되냐면 A도 0이고 B도 0이더라. 뭐 이런 거. A도 0이고 B도 0일 때 우리는 등호가 성립하더라를 알 수 있겠습니다. 끝 아니요. 계속해서 이었을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이제 절대값에 대한 성질을 배울 거면서요. 절대값에 대한 성질을 배울 거면서 자, 한 세 가지 정도 나와요. 근데 내가 지금 이 다섯 번째 써드리는 절대값에 대한 성질들 있죠. 너네가 보시면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소리가 나와. 근데요 얘가 앞으로 있을 증명 방법에서 되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이 절대값 단어는 특히 별표 쳐놓으시고 이거는 조금 외워주셔야 돼요. 성질을.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절대값 A에 제곱하시게 되면 얘는 그냥 A 제곱과 똑같다. 뭐 이런 게 나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절대값 A는 0보다 크거나 같죠. 절대값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네. 지금 이제 계속 A, B가 실수라는 조건 하에서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항상 뭐 확인하자 그랬어? 등호 확인하자 그랬지. 따라서 절대값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지. 단 등호는 A가 몇일 때? A가 0일 때 성립. 이런 조건들 놓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계속 이거에 대해서 나와. 그러면서 세 번째. 자, 절대값 A는요 항상 A보다는 크거나 같죠. 절대값 A는 항상 A보다는 크거나 같아.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맞는 표현입니다. 절대값 A는 항상
A보다 크거나 같다. 다음 등호는 생각해봐 빨리. 언제 등호 성립해? 빨리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세요. 한 10초 드릴게. 등호 언제 성립하는지 한번 잘 봐. 내가 그다음에 바로 써드릴 테니까. 나은이 생각했어? 자, 다음 등호는요. A가 언제일 때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하죠. 이런 조건들을 지금 계속 찾아주겠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서 여섯 번째 A하고 B가 양수라는 조건에서 A하고 B가 양수거나 아니면 0이거나 이러한 조건 하나에서요. 자, A가 만약 이제 B보다 크다라고 하면요.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은 A가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 뭐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성립하냐면 A, B가 양수거나 0이라는 조건이 필요해. A, B가 양수거나 0이라는 조건 하에서 A가 B보다 크게 되면은 A제곱이 B제곱보다 더 크게 되더라. 이건 뭐 꽤나 자주 나오는 거니까 간단하게 증명 좀 해드리면요. B제곱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나오고 얘가 0보다 크죠. 그래서 내가 인수분해하시면 A 마이너스 B 나오고 A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 나오는데 내가 일단 알 수 있는 건요. 뭐라고 했냐면은 A하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왔으니까 이거 쓸 필요 없는데? 이건 괜찮아요. 안 써도 돼. 그냥 보기만 하고 봐. 자, A하고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 뭐 나와? 얘 양수 나오지. 그래서 그리고 A 마이너스 B 뭐 나와? A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뭐 나오니? 양수 나오니.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보다 크다. 따라서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 방금 같이 써줄 수 있겠습니다. 했더니 현빈아 니네 반에서 나온 얘기들 그대로 해줄게. 저네 반에서 누가 한 명 질문이야. 선생님 근데 이거 0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이러더라고. 0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얘가 0이 된다는 건 얘가 0이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0 나올 수 있니 없니? 없죠. 왜? A가 더 크잖아? 그럼 여기서는요? 저 조건 하에서 이거 0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얘가 0 되려면 A도 0이고 B도 0이어야 되잖아. 근데 안 되는 이유가요. A가 더 크다며. 그래서 둘 다 0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0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7번이요. 이번에 0이라는 조건조차 안 돼. A, B가 그냥 양수일 때만 되면서 B분의 A가 1보다 크면요. A는 B보다 큽니다. 네, 다음과 같은 마지막 조건이 우리가 실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이었다.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단원에서 이러한 실수의 성질들을 알려주고 너희한테 뭘 하겠다는 거냐면요. 그 각각의 이제 실수들을 대소 비교 한번 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 대소 비교가 여기서에서는 메인 테마예요. 대소 비교하는 게 여기서는 메인 테마고요. 나는 이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 더 간단하게 설명하고 얘 몇 개만 보여드리고 딱 끝내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A랑 B라는 두 실수가 있을 때 어떤 A랑 B라는 두 개의 실수가 있을 때 이런 실수가 있을 때 얘네들의 대소 비교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시면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두 수의 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A에서 B를 뺐더니요. 얘가 양수 나왔대.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냐면 당연히 이거 가지고 A는 B보다 크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되게 당연한 내용이야. 당연한 내용인데 어려워. 또 반대로 A랑 B랑 뺐더니 얘가 음수 나왔어. 그렇다는 건 뭔 말이야? B가 더 크다라는 거 의미하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A와 B의 대소 비교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막 안 돼. 졸려하면 안 돼. 여기 어려워해. 진짜 한 번 놓치면 계속 놓친다. 또 두 번째 대소 비교를 이제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요. 우리 제곱 방식으로 제곱의 차라면 그냥 차가 아니야. 제곱한 다음에 빼겠다는 거야.
제곱의 차랑 우리가 어떤 비율 이용해서 이용하겠다 이겁니다. 어떤 비를 이용해서 얘네들의 대소 비교를 하겠다 이거야. 뭔가 느낌이 여기지 않니 지금? 그쵸, 여기죠. 여기야. 그래서 이거는요 언제만 사용 가능하냐면요 A하고 B가 둘 다 양수일 때만 가능해요. A하고 B가 둘 다 0보다 클 때만 가능해요. 꼭 이 조건 확인해야 돼. 여기서는 조건 진짜 잘 확인해야 돼. 조건 확인하고 등호일 때 확인하고 이거 확인 안 하면 여기서 계속 틀려. 되게 모순된 게 많이 나와. 오케이? 그래서 항상 두 개가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다더라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 그래서요, 자 보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보다 크다라고 나오면은 아까도 했잖아. 두 개가 양수일 때 제곱이 크면은 원래 꽤 크다. 따라서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이게 이제 제곱의 차를 이용한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자, 우리 b분의 a라고 나와 있어서 얘가 이번에 1보다 크면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 이용해서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두 개 쓸 때는 어떠한 조건이 있다? a하고 b가 둘 다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 써야만 된다. 알아주시면 되겠어.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이제 문제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 한번 절망을 느껴보세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A, B가 실수라고 나오고 A, B가 실수라고 나오고 자 그랬을 때요 내가 뭐 할 거냐면은 지금 제곱의 차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쭉 배웠던 거에 대한 모든 문제를 설명드리는 거야. 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어. 이러면서 얘가 되게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AB가 실수일 때 다음 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라고 나와. 해보세요 빨리. 거기 노트 딴 데 피시고 너네가 직접 증명해. 이게 되나 안 되나 하면서 증명해보세요. 되게 진짜 많이 나오는 표현이다. 이게 진짜 많이 나오는 표현이야. 이 단어에서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함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잘 써드릴게요.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해보도록 해보세요. 자, 바로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봅시다. 내가 얘를 이제 어떻게 이용해서 증명할 거냐면요.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구를 만들 거예요. 봐봐. 먼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두 개 가지고만 내가 완전제곱식구를 만들어 주시면요. a-2분의 b의 전체 제곱인 거 알 수 있고 여기서 4분의 b제곱 나오니까 b제곱 만들려면 플러스 4분의 3 b제곱까지 써줘야 이는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A, B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실수에 제곱하시면요 얘는 양수 나오고 또 4분의 3이 양수고 B가 실수니까 B제곱하면 양수지. 따라서 이것 또한 양수 나와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시면은 네 맞는 표현입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이 단어는 등호가 성립할 때를 보셔야 돼. 등호가 성립할 때. 자, 등호가 성립하려면요. 지금 제곱이니까 얘가 0 돼야 되고 얘도 0 돼야 되잖아. 따라서 A가
이 b가 되고요. 그리고 얘가 0 돼야 되고 또 얘도 0 돼야 되니까 b가 0이고. 즉 이 말인즉슨 a는 2b고 b가 0이어야 되는데 b가 0이니까 a도 0이어서 따라서 a가 0이고 b가 0일 때 등호가 성립함을 알 수 있어요. 이것까지 이 단어는 꼭 체크해줘야 돼요. 등호가 성립할 때를 꼭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원래대로 쓰시고 예, 여기 있는 조건을 써야 돼서요. 지금 계속 저기 있는 거밖에 못 지워. 그러니까 빨리빨리 필기 좀 해줘.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A하고 B가 다 양수라고 나와 있고, 자, 이번에는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항상 루트 AB보다, A 플러스 B보다, A 플러스 B보다 큰 거를 증명하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증명하여라. 자, 그래서 바로 증명하겠습니다. 내가 이 증명 방법은요, 뭘 이용할 거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제곱의 차를 이용해서 조금 하려고 해요. 근데 제곱의 차를 하기 전에 항상 미리 너네가 해주셔야 될 거, 둘 다 양수인가 봐야 돼. A, B가 양수니까요, 루트 A 양수죠, 루트 B 양수죠. 따라서 내가 알 수 있는 거, 이거 전체가 지금 뭐 나오냐면 양수 나와. 마찬가지로 A, B가 양수니까 루트 A 플러스 B가 양수라는, 즉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두 개가요, 둘 다 양수니까 나는 이제 제곱의 차를 이용해서 이 두 개의 식의 대수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난 이 식을요 내가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을 B라고 했을 때 먼저 A의 제곱 자체가 뭐 나오냐면 A 더하기 B의 플러스 2루트 A B 나오고요, 그 다음에 B제곱은 A 플러스 B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난 제곱의 차 이용해야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하시면요 A, B, B 없어지면서 루트에 A, B 나오는 거 알 수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A하고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 양수지, 곱하기 2 하니까 얘 자체가 이미 양수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어. 따라서 여기서 내가 그냥 필요한 식만 그대로 가져오시면요, 내가 필요한 식은 얘가 2루트 AB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A제곱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다라는 이 조건이 필요하면서, 그래서 이 조건으로 인해 A제곱이 B제곱보다 크고요, 내가 구해주시는 A가 B보다 크니까 A 대신에 대입하면은 루트 A 플러스 루트 B가 루트 A 플러스 B보다 항상 크게 되더라 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수 비교를 하겠다 이거예요. 당연한 소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증명을 해나가. 그래서 이 단원이 갑자기 어려워. 갑자기 어려워요. 이 단원이 이제 애들이 그 흔히 이제 되게 싫어하는 그 2차 부등식 단원하고 정말 그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애들이 딱 그 싫어하는 포인트가 이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선생님들이 알아. 너네 싫어하는 거. 자, 그래서 또 마지막 한 가지 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 절대값 A 플러스 B 나와 있고, 얘는 이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보다 절대값 A 플러스 B가 작거나 같다. 이거를 내가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는요 되게 유명한 부등식이야. 그래서 이름 자체는요 뭐라고 부르냐면 삼각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삼각부등식이라고 불리고요. 이 삼각부등식은 딱 얘 하나만의 삼각부등식이라고 하진 않아요. 몇 개 더 있는데 그것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삼각부등식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거를 따로 소개하지 않는 것은 여기서 부호만 살짝만 바뀌어도 얘네가 틀리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부호만 살짝만 바꿔도 틀리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 문제가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것들 있지. 내면서 뭔 문제를 내면 그거로 내. 기역, 니은, 디귿 문제를 내요.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역 이거, 니은 이거, 디귿 이거. 그러니까 너네가 딱 보면은 이것에 대한 대소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외우는 것보다는 직접 하면서 이거를 푸는 거를 추천드려요. 삼각부등식 너무 종류가 많아서 못 외워. 자, 그래서 푸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얘는 지금 뭐냐면 a 플러스 b가 아무튼 이제 실수니까 절대값 씌우면은 항상 양수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얘가 양수고요. 얘도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양수고, 자 얘가 양수고, 또한 얘도 양수니까 내가 뭘 이용해서 푸실 수 있냐면 제곱의 차를 가지고 풀 수 있겠지. 차를 이용해서 얘를 A, 얘를 B라고 놓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A의 제곱이요. A 제곱 하시면은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되면서 얘는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써도 괜찮나요? 왜 이렇게 되는지 잘 이해돼? 너네가 이걸 가장 크게 틀리는 이유가 절대값이 언제 사라지는지 몰라서 이 문제를 틀려. 그래서 절대값 빼는 그 타이밍이 되게 중요합니다. 얘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 알죠? 왜 그러냐면요. 이거요. 절대값에 제곱하면은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의 제곱과 똑같다 그랬어.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징정의 성립돼. 그러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절대값 빼버리면 문제 틀리게 나와. 그러니까 절대값 그 빼는 거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빼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얘가 뭐 나오냐면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더하기 2ab 나오고, 그 다음에 자 b제곱 하시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a 플러스 절대값 b의 전체 제곱 나와. 됐어? 자, 그래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다 제곱하면 그냥 나오겠지.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 그래서 직접 다 써주시고, 그 중에서 절대값 없앨 수 있는 게요. 절대값 a의 제곱을 내가 그냥 a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절대값 b의 제곱을 그냥 b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못 바꿔요. 얘는 못 바꿉니다. 근데 자, 그러면서 내가 뭘 해줄 거냐면은 지금 얘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b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b 제곱에서 a 제곱 빼주십니다. 빼주시면요 a 제곱, a 제곱, b 제곱, b 제곱, 그다음에 이거 빼기 이거니까 2배의 절대값 a, 절대값 b 마이너스가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옴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나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알 수 있으면서요. 왜 0보다 크거나 같네? 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 라고 하시면요. 라고 하시면 절대값 A는 A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 절대값 A는 A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 절대값 B는요 B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A, B보다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가 더 크거나 같겠죠. 따라서 우리가 얘가 더 크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 이 조건 때문에요. 그래서 어려워. 그래서 너네가 직접 풀어봐야 돼. 이걸 외우면요 어차피 선생님들이 부호 좀만 바꿔버리면은 좀만 바꿔도 바로 틀리는 거나. 그래서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다 풀어봐야 돼. 푸는 방법을 아셔야 돼. 그래서
절대값 A는요 A보다 크거나 같고 절대값 B는 B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따라서 얘가 지금 얘보다는 더 크거나 같죠.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고요. 따라서 내가 필요한 여기 B-A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그대로 가져오시오. 이걸 통해서 우리는 B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즉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딱 쓰면은 그 증명 자체는 끝나지는 않고요. 항상 마지막으로 이 단어입니다. 등호가 성립할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면서 자 보자. 여기서 등호가 성립하려면요, 즉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이 나눠주시면은 절대값 A, 절대값 B 마이너스 AB가 0이라는 걸 의미하고요. 절대값 A, 절대값 B가 AB가 돼야 된다는 걸 의미해.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등호가 성립하려면은 우리는 A도 양수이고 B도 양수여야 됨을 알 수 있어.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도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알 수 있어. 자 등호는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호는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 부등식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쭉 넘기셔서요. 몇 페이지 보시냐면 여기 122페이지 절대부등식 보겠습니다. 자, 거기 절대부등식 내가 아까 뭔지 설명드렸었죠. 절대부등식이 뭐라 그랬어?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거였지. 즉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그냥 거기는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아요. 절대부등식은 그냥 읽어보기만 해도 괜찮아.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집합과 명제와 절대부등식과 부등식에 대한 성질들, 실수에 대한 성질들의 사실상 메인 테마이면서 총 집합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그 산술평균, 기하평균입니다. 거기 이제 마플 교과서에서는 뭐 조합평균까지 설명을 하는데요. 조합평균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 없고 이거는 보통 서울에서만 문제가 나오니까 딱히 알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우리는 책에 있는 거 말고 그냥 내가 써주는 것만 너네는 주구장창 외워주시면 돼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산술기하 부등식이라고 나오면서요. 산술기하 부등식이라고 나오면서 지금까지는 조셨다면은 오케이 그러려니 하겠는데 여기는 너무 중요해서 졸면은 내가 깨울 수밖에 없어. 왜냐면요 이 산술기하 부등식이라는 거는 내가 맨날 뭐 이빨린 소리 계속 그러잖아. 야 이거 너네 고3 때까지 쓴다, 고3 때까지 쓴다. 근데 이거는요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산술기하 부등식은요 얘 내신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언제까지? 3학년 때까지. 결정적으로 수능에 나와. 많이 나오니까 이 산술기하 부등식을 모른다? 뭐 수능에서 한 문제 틀리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술기하 부등식은 무조건 너희들이 잘 챙겨줘야 돼. 어려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또 어렵진 않아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산술기하 평균은요 꼭 어떤 하나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내가 말했어. 이 단어는 조건 생각하고 뭐 생각하라 그래서 등호가 성립할 때 생각하라 그래서 항상 조건하고 등호 생각하시면 돼. 자, 이 산술기하 부등식은 A도 양수고 B도 양수라는 자, 이 양수 조건이 꼭 지켜질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너네 선배들도 산술기하 평균 쓰기 전에요. 뭐부터 확인하냐면은 각각의 숫자가 양수인지부터 확인하고 있어.
너네 선배들도. 그래서 이 산술기하 평균은 꼭 얘네가 양수 조건일 때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이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려드릴 건데요. 뭐 사실상 너네가 이것에 대해서 알 필요는 전혀 없는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잘 안 짚어주시니까 학교 가서 잘난 체 좀 하시라고 알려줄게. 자, 산술 평균이 뭐냐면요. 산술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계산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A하고 B, 즉 일반적인 계산에서의 A하고 B의 평균은 우리는 어떻게 구해? 그냥 2분의 그게 더해주는 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들에 대한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쓰지 마. 기하 평균은 뭐냐면요. 이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게 사실 그 중세 유럽 시대부터 넘어온 거면서 그때 이걸 이제 처음 발견했던 게 그때 한창 뭐가 붐이었냐면 이게 붐이었어. x제곱이라는 게 붐이었으면서요. 우리가 x제곱은 x하고 x를 곱한 거죠. 그냥 x를 2번 곱하는 거였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도 이 x 곱하기 x가 그냥 말 그대로 x제곱이 x를 2번 곱하는 의미긴 했는데, 거긴 약간 조금 되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면서요. 이 x 곱하기 x는 한 변의 길이가 x인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x 세제곱을 이제 거기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얘는 x 곱하기 x 곱하기 x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이것에 대한 의미가 우리 그 정육면체 있잖아. 정육면체에서 가로의 길이가 x고 세로의 길이가 x고 높이가 x인 이 정육면체의 부피를 그때 당시에는 x 세제곱이라고 불렀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기하 평균이잖아요. 근데 기하라는 거는 도형을 의미하거든. 근데 그때 그 중세 유럽 시대 때 사람들이 이제 기하라는 거의 평균을 조금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냥 딱딱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랑 똑같은 거를 평균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 도형적으로. 그랬을 때, 자, 어떤 A라는 가로의 길이를 가진 직사각형이 있고, 아니 세로의 길이를 가진 직사각형, 그리고 B라는 세로의 길이를 가진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A, B였잖아. 근데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것에 대한 놀이로서 이 넓이를 A, B로 가지면서 각 변의 길이가 똑같은 사각형을 찾아볼까라는 게, 한 변의 길이가 이제 넓이가 AB가 되면 한 변의 길이가 이것에 루트 씌워서 AB라고 써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약간 조금 평균적이다, 어떤 도형으로 봤을 때 사각형에서의 평균이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A와 B의 평균은 그때 당시에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그냥 넓이 자체를 AB로 만드는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가 똑같은 사각형에서의 변의 길이, 얘를 기하 평균이라고 생각했다 이겁니다. 학교 가서 애들이 물어보면 그냥 잘난 척 하세요. 시험 문제 나지만. 그러면서 그럼 도대체 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간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시면요, 항상 산술 평균이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만족한다. 자, 그래서요, 이걸 내가 조금 증명 좀 해볼게. 증명하시면요, 양변에 2 곱하시면 부동방향 안 바뀌죠. 양수 곱했으니까. 그래서 a 플러스 b가 2 루트 ab가 되면서 양변 제곱하시면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나오고요, 얘는 4ab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4ab를 좌변으로 넘기시면요, a제곱이고 마이너스 2a이고 플러스 b제곱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 나오면서, 얘는 지금 내가 딱 봤을 때 a-b의 전체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 꼴 나오면서 a, b가 0보다 크다라는 실수 조건, 양수 조건이 있으니까 이것 또한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항상 여기서는 뭐 조심하시라고? 등호일 때 확인하고, 등호일 때. 그래서 단
등호일 때는 a-b의 전체 제곱이 0일 때잖아요. 따라서 a-b가 0일 때면서 a-b가 0이면요 a는 b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산술기하 평균은요. 이 산술기하 평균 그대로 이용해서 값 구하시는 거 50%, 등호가 성립할 조건 50% 반반 나눠서 문제 나와. 그러니까 등호 조건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 등호 언제 성립한다고? 등호 언제 성립해? A랑 B랑 똑같을 때 사용돼. A랑 B랑 똑같을 때 사용된다. 이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산술기하 평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활용 내용을 보시면요. 이 활용은요.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데 사용이 되면서 벌써 우리가 고등학교 들어와서부터 최대 최소 구하는 거 너무 많이 배웠어. 2차 함수의 함수값의 최대 최소, 뭐 원의 방정식에서의 뭐 길이의 최대 최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요. 최대 최소를 내가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산술기하 평균은 항상 이걸로 나와요. 항상 너희들이 딱 주어지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다음과 같이 나와. 자, 그랬을 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첫 번째. 최대랑 최소 구하는 거 보시면요. 최대랑 최소 구하는 거 보시면 이 최대와 최소는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을 지켜질 때만 해요. 등호 성립 조건. 등호 성립 조건 지켜요. 항상 등호가 성립할 때만 이 최대와 최소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간단하게 조금 설명해드리자면요. 자, 다음과 같아요. 여기 밑에는 안 적으셔도 돼요. 혹시 집에 어린 동생이 있다면 너네가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어린 동생한테 야, x라는 게 8보다 크대. 그때 x의 최소값 뭐야? 라고 하시면요. 뭐 학력 수준에 따라서 초등학생들은 8보다 큰 거 9? 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겠고, 중학생들한테 야 8보다 큰 거 뭐야? 라고 하시면은 8.1? 아닌데? 8.01, 8.001, 8.0001 하다가 결국에는 최소값이 없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로요. x가 8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x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하시면은 지금 너희들 또한 최소가 뭔지는 모르고 실제로도 이 최소를 구할 수가 없는 거 알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산술기하 평균은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계속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결국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 x가 8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다음과 같은 등호 조건이 있을 때 우리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산술기하 평균은 이 등호 성립 조건이 지켜져야 되는 게 꼭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려면 우리는 이 등호 조건이 있을 때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자, 이 최대 최소를 쓰시려면은 일단 먼저 좀 두 번째라 늦게 나오긴 했는데 항상 이 최대 최소는 등호 성립 조건이 지켜져야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이 산술기하 평균을 쓴다라는 거는 어떤 조건도 만족해야 되니? 양수 조건도 만족해야 됨을 알 수 있죠. 왜? 산술기하 평균은 a 플러스 b가 보통 이제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잖아요. 근데 이제 분수식의 계산이 조금 귀찮아서 너네가 이제 앞으로 쓸 때는 a 플러스 b가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용을 할 겁니다. 이 표현들에 대해서 이 표현을 익혀두시고 앞으로 너네가 산술기하 평균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이 표현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시면요. 왜 얘가 이제 양수일 때가 꼭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은 A하고 B하고 둘 다 양수인지 확인해 줘야 돼. 마찬가지로 쓰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봐봐. 내가 어떤 A, B가 있었어요. 자, 얘가 양수고 양수면요. 양수, 양수고 양수, 양수니까 우리 밑에 그 증명 방법에 대해서 사실상 아무 문제 없는 거 알 수 있어. 당연히 성립하는 거 알 수 있는데 A가 음수고 B가 양수여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얘는 뭐 어떻게 문제가 그럭저럭 해결되는 것 같은데 루트 안에 뭐가 나와? 음수가 나오죠. 루트 안에 음수 나오면 우리 허수라고 배웠으면서 허수할 때 내가 너희들한테 맨 처음에 했던 얘기가 허수는 크기 비교가 안 돼. 그래서 허수는 크기 비교가 안 돼서 애당초 부등호 자체를 쓸 수 없어서 얘네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일 때도요. 허수 나오니까 안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지? 마찬가지로 이 경우는 안 돼. 그러면서 또 A, B가 선생님 음수일 때는 루트는 되잖아요. 루트는 되는데요. 루트가 되면 지금 얘 자체가 양수 나오잖아. 근데 빼기 더하기 빼기니까 음수 나와서 부등호가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꼭 A하고 B가 양수라는 조건을 너네가 먼저 찾아주신 다음에 이 산술기하 평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빠르게 봅시다. 자, 그랬을 때, 자 보자. 세 번째로 보시면서요. 그래서 결국 내가 이걸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겠다 이거냐면은 다음과 같이 구하겠다 이거. 이 표현 알아주시고. 우리 집합의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뭐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나면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최대 최소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어떤 무언가들이 주어졌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요. 산술기하 평균에서 최대와 최소를 구할 때 항상이야. 문제에서 A 플러스 B를 일정하게 주거나 얘를 일정하게 주거나 아니면은 이 AB를 일정하게 줘. AB를 일정하게 줘. 얘를 일정하게 주거나요. 얘를 일정하게 줘. 됐어? 자, 그랬을 때 보시면 봐봐. A 플러스 B가 일정하다라고 하면요. 나는 이 A, B의 무엇을 구할 수 있어? 최대값을 구할 수 있지. 그쵸? A, B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잖아. 봐봐. A 플러스 B가 4라고 나오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양변 2로 나눠주시면은 나는 지금 루트 AB에서 이 AB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 제곱하면 부등호 안 바뀌는 거 알 수 있죠? 왜? 왜 안 바뀌어? 당연한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 양수면은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뀐다 그랬어. 이런 것들 꼭 생각하면서 너네들 제곱하는 거, 루트 씌우는 거 꼭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 B의 최대값 구할 수 있잖아. 즉 A 플러스 B가 일정하면요. 나는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이 A, B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최대 최소 문제 중에 최대는요. 보통 이 A, B를 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 또 A, B가 일정하게 되면은 얘는 일정하니까 일정한 것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 플러스 B는 최소값을 찾을 수가 있어. 최소값을 찾을 수가 있더라. 라고 산술기하 평균은 다음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예를 보여드리고 싶지만 사실상 이 산술기하 평균은 많은 예를 보여드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문제 자체가 정말 다채롭고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한 3문제 정도만 보여드릴 테니까 사실 준비해온 건 한 7, 8문제 되는데 한 3문제 정도만 일단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이거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 집에 가서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내가 여기에 써져 있는 거는 너희들 단톡방으로
사진 찍어서 조금 올릴 테니까 나머지 것들 노트 보시면서 쓰시면 돼. 자, 간단하게 이해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실전이야. 실전에서 나오는 문제들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다 가져온 게요. 너네들 고등학교에 있는 그 기출들만 가져왔어. 기출들만 가져왔으니까 잘 봐봐. 자, 그랬을 때, 자, 이런 게 나옵니다. 자, A, B가 2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어. 따라서 물어보는 게요. A 플러스 2B의 자, 최소값 구하시오. 예, 최소값 구하시랍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나는 이 A, B의 합과 곱 중에 뭐가 일정하게 나왔냐면은 지금 이 곱이 일정하게 나왔어. 곱이 일정하게 나왔으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게 합의 최소값을 알 수 있으면서 근데 이제 생각을 너무 단순하게 해요. 선생님 A, B를 일정하게 줬으니까 A 플러스 B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문제에서 뭘 원해? 이걸 원하잖아요. 따라서요. 봐봐. 나는 이제 문제 자체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 내 산술기하 평균에 맞춰줘야 되니까 A가 0보다 크고 2B 또한 0보다 크죠. 그래서 A 플러스 2B로 산술기하 평균을 써주시면 자, 얘는 두 배의 루트에 들어갈 게 얘랑 곱해주시면 되죠. 2AB 다음 같이 써주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A 플러스 B에 대해서만 나오진 않아요. 따라서 그대로 쭉 문제 푸시면요. 자, A 플러스 2B는요. 지금 나와 있는 게 AB가 2라고 되어 있으니까 루트 4여서 2로 나누면은 이렇게 4가 나오는 거 알 수 있겠다. 따라서 내가 구해주시는 A 플러스 2B의 최소값 4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 AB가 2라고 줬잖아. AB가 2라고 줬으면 2라고 알려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최소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어.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자, 또 어떠한 식이 잘 나오냐면요.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는데 자, 1차식 플러스 1차식 플러스 1차식분의 상수꼴이 정말 잘 나와요. 1차식 더하기 1차식분의 상수꼴이 되게 잘 나오면서 얘는 약간 조금 유형이니까 너네들이 외워주시면 되고요. 뭐냐면 이 두 식의 곱을 내가 일정하게 조작해 주셔야 돼. 조작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1차식 플러스 1차식분의 상수꼴은요. 두 식의 곱을 일정하도록 조작시켜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얘를요. 이게 두 개 준비해놨는데 한 개는 너무 쉬워서 일단 나중에 써있는 거 올라서 보시고 어려운 것만 해드릴게. 자, 다음과 같아요. 자,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x가 1보다 클 때요. x가 1보다 클 때, 자, x 더하기 x분의 1. 자,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최소값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최소값을 구하시고 그 최소일 때의 x값을 구하시네. 네, 자 보겠습니다. 얘들아 쓰지마. 틀린 방법부터 써줄 거야. 틀린 방법부터. 신나가지고 덧셈이네. x가 1보다 크네. 양수다. 1보다 크니까 양수다. 신나가지고 x분의 1분의 1 x 나오는 거 우리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지. 산술기하 평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내가 구하는 건 얘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최소값을 구하려면 곱이 일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x값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식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식의 곱을 일정하게 조금 조작을 해줘야 되면서 그럼 식을 조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보면은 결국 지금 얘랑 뭔가 아다리가 안 맞아서 지금 곱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식 자체를
다음과 같이 좀 바꿔주시면 원래식과 지금 똑같은 거 할 수 있지. 원래식에서 바뀐 건 하나도 없어. 왜? 1 더하기 마이너스 1은 0이니까요. 어차피 바뀐 건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이렇게 식을 조작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식을 조작해서요. 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노란색 부분만 이 두 개만 가지고 왜 어차피 1은 고정이니까 노란색 부분만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 써주시면은 두수의 합은 자 2 루트 x-1 곱하기 x-1분의 1 되면서 없어지고 여기 뒤에 더하기 1은 그대로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2 곱하기 이제 여기 1 나오니까 2 더하기 1이어서 내가 3보다 크거나 같으니 내가 보여주시는 이것의 최소값은 최소값은 3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최소값은 3 나오는 거 알 수 있어. 최소값은 3 나오는 거 알 수 있으면서요. 내가 이제 구하는 게 그때의 x의 값을 구하시래요. 그때의 x의 값을 구하시래. 근데 내가 지금 뭐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했어? 얘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했지. 되니?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라 그랬어? a하고 b하고 같을 때였잖아. 그래서 x값 찾아주시면요. a하고 b하고 같을 때, 즉 x-1하고 x-1분의 1하고 같을 때면서 x-1의 제곱이 1 나오고요. 여기서 나오는 x값 찾아보시면은 2하고 0 나오는 거 알 수 있어. 되니? 자 그런데 x가 1이라고 문제에서 줬으니까 내주시는 x의 값 2다 라고 쓰시면서 최소값은 3이고요. x값은 2입니다 라고 쓰시면은 답 구하실 수 있겠다. 아마 이게 주관식 한 6점 정도짜리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주관식에서 한 6점 정도짜리 문제였던 것 같아요.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시간.